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어 기초편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장과 7장, 속구화음 및 속십일화음과 비화성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구화음과 속십일화음, 이 속자 어디서 봤었죠? 3장 속칠화음 때 나왔던 속자입니다. 도미넌트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속구화음과 속십일화음은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를 베이직으로 하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 위에 구화음, 9음을 쌓는 겁니다. 11화음, 말 그대로 11음, 11번째 음을 쌓는 거예요. 9번째 음, 11번째 음이라는 건 뭐냐면 루트에서 3도 위의 음을 3음, 5도 위의 음을 5음, 7도 위의 음을 7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 계속 3도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9도, 11도, 13도. 그래서 3도씩 계속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3음, 5음, 7음, 9음, 11음, 13음이라고 부릅니다. 속구화음은 속칠화음 사운드에 9을 더하는 거고요. 속십일화음은 여기에 11이 더해지는데 중요한 건 11은 원래 3이어야 되는 게 11로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원래 3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 3이 11로 바뀐 겁니다. 절대 11과 3은 같이 쓰일 수 없어요. 일단 3과 11을 같이 쓰게 되면 가까이 붙으면 반음, 멀리 떨어지면 단구도가 발생하죠. 극단적인 불협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9은 근음과 같이 써야 사운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잘 울려요. 하지만 11은 절대 3음과 같이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13까지 배우게 되면 13은 5음과 부딪혀서 풍부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5음과 같이 써요. 그런데 11만 3음에서 변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속구화음 보면 일단 얘네들은 음이 5개죠. 지금은 솔, 시, 레, 파로 계산해 보면 솔, 시, 레, 파, 라까지 음이 5개가 돼요. 그러면은 4개 쓸 때는 베이스, 테너, 알토, 소프라노에 하나씩 쓰면 됐었는데 5개가 되니까 대충 뭐가 하나 꼭 빠져야겠죠. 대충 눈치채시겠지만 근음 빠지면 안 되죠. 3음은 성격음이고 7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뭐가 빠져야 되죠? 5음이 생략돼야 되죠. 5음 생략만 가능하다라는 규칙 하나, 그리고 제3 전이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운드가 굉장히 불안해요. 5음은 일단 빠졌고 5음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풍족하게 좀 블렌딩 해주는 사운드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화성입니다. 9 화성 어디 들리죠? 9음 9 사운드. 우리가 앞쪽에서 들어왔던 굉장히 정직한 사운드에서 조금 한 발 비껴간 느낌이 들죠. 만약에 금지된 형태의 전이 1전이 형태를 사용해 보면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죠.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 안에서 단칠도의 사운드, 또 단칠도의 사운드, 감 5도의 사운드들이 부딪히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써도 된다라고 허용되는 3전이를 봐도 사운드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죠. 단지 얘는 해결이 됐을 때 조금 더 해결되는 느낌이 든다 뿐이지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들을 전이 형태를 금지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이런 화성이 나올 때는 이런 규칙에 위배되고 이 화성이 나올 때는 이런 규칙에 위배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운드가 불안하다 혹은 종지되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 해결되는 느낌이 안 들어서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이유라면 여러분들이 금지된 전이 형태를 나중에 여러분들 음악에 적절히 쓰게 되면 약간 후기 낭만 쪽 음악, 좀 더 독자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화성학에서 그 많은 규칙은 뒤로 갈수록 점점 무의미해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속 11화음. 속 11화음은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사운드 중에 서스4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서스4 해결. 이것도 역시 서스4 사운드예요. 대표적인 서스4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이 서스4에는 속 11화음과 다른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서스4 화성은 구음이 없고 11화음은 구음이 있다예요. 이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G11이라고 썼다. 그러면 그 11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11 밑에 있는 9, 9 밑에 7, 7 밑에 5, 3, 루트까지 11을 구성하는 음들은 고르게 잘 들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13을 쓰게 되면요, 13, 11, 9, 7, 5th, 3rd, root 이런 식으로 음들이 고르게 포진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us4는 뭐죠? 말 그대로 세븐스 코드에서 3만 예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세븐스 코드까지도 안 써도 돼요. 정말 sus4의 의미는 도미솔 화성의 3음, 얘가 4로 바뀌어서 서스펜션, 긴장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4가 3으로 해결됩니다 라는 의미의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스4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속 11화음, 11화음에는 반드시 9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9이 포함돼야 되니까 11과 9이 포함해야 되니까 두 개의 음을 생략해야겠죠. 그래서 3음과 5음을 생략합니다. 선생님, 3음은 성격음이어서 절대 생략하면 안 됐었는데 여기서는 3음을 생략하나요? 네. 왜 생략하죠? 어떻게 생략하는 거죠? 3음이 4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시가 원래 있었는데 이 시가 4로 변화된 거고, 원래 솔, 근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근음 중복이 나오는 자리에 이 근음이 9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텐션이에요. 그래서 속 9화음과 속 11화음은 텐션을 배우는 곳인데,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텐션의 차이를 보면 클래식에서는 이 텐션을 지나가는 소리로 보통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소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런 규칙들을 먼저 배우는 게 클래식 화성학이고, 재즈 화성학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지속되는 음으로 화성의 텐션, 톤으로 같이 사용한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속 11화음에는 반드시 구음이 있어야 되고 3음과 5음이 생략됩니다. 이때 3음이 4음으로 변한 거예요. 3음이 빼고 4음을 첨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원래 있어야 되는 3음이 4음으로 변화된 거다. 이러한 논리라면 9도 근음에서 변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럼 나중에 9은 항상 어디로 해결돼야 되죠? 근음으로. 11음은 3음으로.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예제 한번 들어보시면, 자, 이게 클래식 흐름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sus4 혹은 11 사운드, 9 사운드, 근음과 7, 그리고 해결, 텐션, 코드톤, 기능적 해결. 이게 클래식 화성학에서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자, 비화성음으로 넘어가 보죠. 비화성음은
이름을 외우기 참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화성음은 논 하모닉 톤이라고 불러요. 실용음악에서 텐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이 논 하모닉 톤과 조금 달라요. 실용음악에서의 텐션은 C7이라는 도미넌트 7 코드에 9을 사용하고 샵 11을 사용하고 13을 사용해서 화성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때 코드 톤은 도미넌트 7을 만드는 도, 미, 솔, 비 플랫이 되고 텐션은 레, 파샵, 라가 된다. 이 텐션이 논 하모닉 톤 혹은 논 코드 톤이라고 말하는 비화성음이에요. 텐션. 그런데 같이 울려서 소리가 좋은 걸 찾기 때문에 실용음악에서 말하는 비화성음은 클래식에서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혹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비화성음을 선율적으로 푼다기보단 화성음 중에 어떤 걸 더 말하자면 강조할 것인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취급할 것인가, 코드의 색채를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그 음을 통해서 코드의 기능이 약화되는가 혹은 강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병동 화성학의 문장입니다. 선율은 화성적 배경을 전제로 붙여지지만 독자성을 위해서는 화음에 속하지 않은 음을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쯤 화성학을 문제 풀었으면 이렇게 있을 때 미래 도가 있을 때 하나화성, 하나화성, 하나화성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화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미, 레, 도 할 때 1도, 1의 6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레는 무슨 음이 되죠? 경과음이 되는 거죠. 자, 비화성음의 백병동 화성에서 제시하는 비화성음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비화성음은 아마도 경과음과 보조음이겠죠. 가능하시면 영어로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면 일단 비화성음은 스텝, 순차 진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항상 예비, 사용, 해결이 필요하고요. 코드톤, 논코드톤, 코드톤, 화성음, 비화성음, 화성음.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쭉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드톤의 순차 진행으로 해서 비화성음으로 진입한 다음에 다시 순차 진행을 통해서 화성음으로 들어간다. 코드톤, 순차에서 비화성음, 다시 코드톤, 코드톤, 비화성음 순차 진행, 다시 코드톤. 이게 경과음이에요. 패싱 톤이라고 말하는 네이버링 톤. 코드톤, 순차 진행에서 비화성음 진입, 다시 순차 진행을 통해서 코드톤으로. 그런데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링 톤입니다. 위로도 갔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순차, 비화성음 발생, 순차, 순차, 비화성음 발생, 순차 해결, 순차, 비화성음 발생, 순차 해결. 여기까지는 다 순차 진행이 중심이 되죠. 익스케이프 톤에서 처음으로 스킵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도약이에요. 익스케이프 톤 뭐죠? 이탈음이죠. 이탈음에서 처음으로 도약이 등장해요. 그래서 경과음과 보조음이 다루긴 제일 쉬워요. 물론 이것도 나중 되면은 강박이 붙는 비화성음이냐 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일단 첫 번째 챕터인 경과음과 보조음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음들만 계산하시면 돼요. 순차만. 그런데 그 뒤에 이탈음, 처음 나오는 이 부분에서
도약이 처음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멜로디 있다고 생각해봐요. 도, 시 이런 멜로디가 있을 때 그냥 도, 시 이렇게 가면은 썰렁하니까 도, 레, 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코드톤에서 순차로 비화성음이 발생하고 도약으로 화성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약으로 화성음으로 돌아갔다. 그 전까지는 순차로만 돌아갔었는데 도약으로 돌아갔다. 우와 놀랍구나. 이스케이프 톤. 아포지아추라 전타음은 더 심해요. 무려 도약으로 비화성음이 발생합니다. 도약으로 비화성음 발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제예요. 빅마마의 체념입니다. 널 미워해야만. 이게 아포지아추라의 정확한 예예요. 빰 도약, 빰 순차 해결. 이 노래 클라이막스의 정박에 등장하죠. 비화성음은 보통 다 약박에 써야 됩니다. 왜? 화성음이 강조돼야 되고 비화성음은 그걸 그냥 꾸며줄 뿐이니까 너무 강조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포지아추라는 강박에 써요. 강박에 써야지 이 아포지아추라의 강력한 전타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약으로 비화성음에 진입하는 유일한 화성이에요. 아포지아추라는. 그래서 여기 1번과 3번 경과음과 보조음, 이탈음과 전타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서스펜션과 안티시페이션, 계류음과 선행음 보죠. 일단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귀로 들어보세요. 선행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선행음은 스텝 써있는 거 보니까 순차로 들어가고 동일음, 순차로 들어가고 동일음. 어디에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 이런 종지 형태. 원래는 시, 도 이렇게 끝나는 음인데 뒤에 올 음을 한번 먼저 쳐두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음이 등장할 겁니다 라고 선행으로 알려주고 그 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이 예를 들면 더 이렇게 강렬해지면 이런 식의 선행음적인 느낌을 가진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반대로 계류음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었던 음이 뒤에까지 길게 이어지고 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행음은 뒤의 음을 먼저 보여주는 거고 계류음은 앞의 음을 뒤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스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요 서스입니다. 이 서스. 그래서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4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음을 끌었을 때 이게 뒤에 음에 가서 4음이 되는 거면 11 화음이 등장하는 거면 되게 효과적으로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도 뭐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 도라는 음을 지금 제가 길게 끌 수가 없는데 이 도를 계속 끌어서 화성이 변해서 뒤에 5음이 5도가 등장했을 때 5도 7이 등장했을 때 여전히 얘가 앞에서 끌어졌던 음인데 여기에서 서스4의 기능을 하네. 그 다음에 3으로 해결되겠지. 서스4 기능 3으로 해결.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서스펜션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효과적인 효과적인 비화성음들을 응용하는 방법들이 나중에 이제 등장해요. 이게 계류음과 선행음입니다. 변이음과 지속음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비화성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도에서 도로 머무는 곳에서 이렇게 도에서 도로 진행하는 멜로디 사이에 위쪽으로 내려갔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어쨌든 순차로 빠져나가고 순차로 다시 재진입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중요한 건 동일한 음이 반복될 때 이 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꾸밀 수 있냐예요. 체인징 톤입니다.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화성을 풀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더라 라는 거고, 화성은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데 페달 음이라는 걸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저음부에 페달 음을 쓰게 되면 우리가 배워왔던 화성은 진행하면서 수평적인 문맥이 형성되는 게 중요했어요. 얘가 무슨 기능이냐, 무슨 기능이냐, 무슨 기능이냐. 그런데 그런 기능들은 잘 만들어 놓고 갑자기 저음부의 하나음만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그 연결이 약간 이제 모호해지겠죠. 대체 어떤 진행을 하는 거지? 이게 페달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페달톤은 꼭 저음에만 있을 필요 없어요. 고음부에서 페달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고음부의 페달톤을 만든 이제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화성음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도 단순해요.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순차와 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순차를 거의 대부분 한다. 그래서 도약이 등장하는 화성은 아주 독특한 애들이다. 이탈음, 어퍼주아추라, 얘 두 개 빼고 도약은 등장하지 않아요. 항상 약박에 쓰인다. 왜? 말 그대로 비화성음이니까. 근데 강박에 쓰이는 애가 있다. 그게 바로 어퍼주아추라다. 비화성음을 사용할 때는 항상 예비, 사용, 해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비화성음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예비가 있어야 되고 사용이 있어야 되고 해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화성음을 찾아라 할 때 악보에서 동그라미 치죠. 이렇게. 그러면 그 앞뒤 문맥상 얘가 잘 예비됐는가, 잘 해결됐는가를 보면 이게 비화성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서 이스케이프톤 찾았다 라고 했는데 앞뒤를 비교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빠져나오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진입하고 있더라. 그럼 그건 이스케이프톤이 아니죠. 어퍼주어를 찾았어요. 스킵으로 멋지게 도약합니다. 그런데 역시 도약으로 빠져나가네? 그러면 어퍼주어로 해결이 안 된 거죠. 걔는 어퍼주아추라가 아닌 거예요.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예비, 사용, 해결. 그래서 비화성음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차와 도약, 약박과 강박, 예비, 사용, 해결. 그리고 비화성음은 멜로디를 꾸며가는 팁이기 때문에 꼭 내가 모든 멜로디를 다 패싱톤, 경과음으로 이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것들은 적절하게 사용하실 때, 너무 과한 것보다는 심플하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 훨씬 더 음악은 매력을 발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